우린 여러 번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경기 침체는 뭐냐면 금융위기, 시스템 위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2011년부터 19년까지 침체가 2번 있었어요. 그때 지나고 나서야 난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는 소위 소프트 랜딩이면 지나고 나서 MBR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였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장의 고민은 이제 제가 만약 리서치에 계속 있다면 다 이 얘기로 집중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년엔 경기 침체가 하드하게 오고 이익은 부러질 거야로 전망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언을 하나 드리면 4분기 실적이 쇼크가 와요.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쇼크 나오면 만세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베이스로 MOM으로 증가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윤지호 대표님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어떻게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뭐 뒷방 늙은이 된 거죠 이제. 뒷방 늙은이야. 예, 뭐. 제일 중요한 임원이 되신 거지. 아, 그렇습니까? 오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본인 환영하는 걸로 아시네. 아, 그렇게 그 비정상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리서치 센터장을 보임을 이제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후배한테 또 잘 물려주시고 이제 리테일 총괄한 사업부문 대표가 되셨는데 어쨌든 뭐 그 이후 뭐 그 후로도 뭐 방송 활동 같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바쁘네요 생각보다. 하여튼 뭐 그렇지.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찾아보려고 한번 생각해 합니다. 보십시다. 예. 자, 오늘 준비한 거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사실 뭐 어제라 이틀 내가 정신 없어가지고 그런 도중에 어제 밤에서야 이제 야 이거 오늘 무슨 얘기하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머리가 맑은 상태겠죠. 네. 아침에 이제 딱 결과치가 나왔죠. 저는 어제 자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환호하면서 올라가서 시작했다가 아침에 보면 약간 주춤했는데 네. 제가 보고서 놀랬던 거는 다른 데 있어요. 채권 시장의 반응이 격렬했다는 거죠. 격렬했다는 거죠. 격렬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좀 반신반의하는 게 있지만 채권 시장 반응만 놓고 본다면 제가 감히 이제 뭐 여기 이제 자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끝난 거 아니겠는가. 뭐 여기서 뭐 높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죠.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내년 한 1분기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인플레 이슈들이 아주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6월에 한 9.1%였습니다. 7.1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했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뭐 중고차 가격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공급망 교란이 해소됐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힌트를 줬었어요. 저번에 ISN 제조업 지수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서 할게요. 뭐 네. 이거 저 가져왔는데 네. 저번에 ISN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제조업 지수가 컨섬보다 상당히 잘 나왔죠. 제조업은 서비스업은 그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고 제조업은 컨센서스보다 못 미쳤어요. 컨센서스가 회색 막대기고 그렇죠. 지금 왼쪽 그래프가 제조업 그리고 네, 그렇죠. 오른쪽이 비제조업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정도가 되겠죠. 그 경기 온도차가 되게 있는 거죠. 근데 ISN 제조업 지수 항목을 딱 그때 이제 그날 발표 이후에 항목을 보면 이게 한 5개 항목을 한 20%씩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배송 속도가 그때 네. 80에서 20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렇게까지 내려오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물가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또 파월이 무슨 말 할 수 있다. 뭐 내일 아침에 뭐 파월이 약간 호키시한 매파적 발언을 한들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지나치게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아마 전 시간에 아마 여기 와서 그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유가가 내년 1, 2, 3월 달이 제일 높았었다. 120불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70불입니다. 이거 YOY만 보더라도 네. 내년 1분기에 물가 부분은 어쩌면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달이 제일 비쌌으니까. 그쵸. 내년 1, 2, 3월 되면 쭉 빠진다는 거죠. 뭐 더 예를 들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쉘터 쪽 보면 결국 미국의 코어 CPI 이번에 한 얼마 나왔죠? 6% 나왔던 건데 숫자 6%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3분의 1이 결국은 주택 아니에요. 임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임대 쪽도 가만 보시면
아마 후행적으로 변화하겠지만 급격히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제가 여기서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앞으로 자주 못 나올 것 같게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갖고 자꾸 얘기할 단계는 지났고 그것을 채권 시장은 인지했다.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채권 시장에서 오늘 놀랬던 게 미국 뭐 연준 기준금리와 가장 연동되는 게 2년물이죠. 2년물이잖아요. 네. 그게 4.2인가? 네. 4. 그냥 순식간에 이게 20bp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어마어마한 채권 변화가 상한가 치는 있었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 내년쯤 되면 아마 뭐 4%가 높다 뭐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인플레 우려는 잠잠해질 것이고 그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도록이면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뭐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아마 그 제목 썼을 거예요. 세미나 제목이었으니까 종말론적 사고보다는 순환론적 사고가 필요하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로 보면 요때는 좀 줄이고 PBR이 비쌀 때 쌀 때 사는 건데 이게 문제는 자본 총계가 계속 늘어나니까 자본 총계는 늘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진 ROE는 떨어지지만 자본은 늘어나죠. 이익은 그렇죠. 쌓이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 올라와요. 0.8배가 이제 2,124, 0.9배가 2,389, 한 배가 2,654거든요. 네. 이게 내년 연말이 되면 2,800이 넘어가요. 그러면 회사들이 그래서 아마 2,800 이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 자본이 쌓여가는 부분.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뭐 실적 악화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뭐 오늘은 앞에서 다 결론을 내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보죠 코스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방금은 코스피. 네. 그렇죠. 근데 이익도 최근에 이익 하향 조정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네. 거의 뭐 20% 중반 이상의 지금 감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우려가 많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여기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센터장으로서 거의 마지막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인터뷰 제목을 상고하고로 얘기했었거든요. 뭐 너무 내년 시장에 대해서 뭐 한 번에 큰 기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사고는 적절치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랬을 때 우리 시장은 항상 지수를 좀 올라가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환시장이에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1%였어요. 아마 지금 여기에서 $1 환율이 아마 제가 지금 못 보고 나왔는데 네. 1,300원 밑에 와 있겠죠. 1290 뭐 아까 8원인가 뭐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지속될 거냐 아니냐 볼 때는 데이터 디펜던트로 봐야 돼요. 보시면 유로존 PMI랑 미국의 ISM 제조 보면 유럽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달러 하면 뭐냐 원화에 대한 강세 약세가 아니라 네. 유로입니다. 유로를 보면 거기다 포지션을 보면 달러 투기적 포지션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 $1 환율이 지금 대략 연말 환율로 저희가 이베스트에서 저 이코노미스트가 전망치 제시한 거는 1,290원인데 이거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그 시기가 그러니까 상고가 하고란 말은 엄청 많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장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물가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물가 오늘 아침에 이럴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확 뜬 거 봤다가 아침에 덜 오르니까 야 이거 뭐 내일 뭐 연준 파월이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나온 겁니다. 잘 나온 거고 네. 내용도 매우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장기적으로 큰 호재가 나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은 없다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소위 그 좀 이렇게 패드 와치에서 오늘 사실 아침에 확인했어요. 그거는. 근데 되게 5.1에서 한 4.8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은 뭐 전도표가 뭐 엄청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최종 금리 레벨 보면 뒤에 보여드리면 한 뭐 여기 한 5.25 요 범위인데 이게 내려오지 않을까요? 저는 좀 지나면 연말 지나고 나면 내려오고 뭐 이 변화가 아마 내년 1분기에 시작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컨센서스가 이랬었어요. 7.3이었는데 요거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최저 예상치보다도. 제가 이걸 딱 보여드린 게 이게 1.4냐 7점 뭘 차이 있겠냐 하겠지만 최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전에 나왔던 미시간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연준에서 바라보는 데이터잖아요. 이것도 꺾였어요. 이것도 컨선보다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 심리도 꺾이고 그리고 제 생각엔 내년에 아마 이맘때쯤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매우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럼 여러 가지 개선서를 다시 써야 되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유가도 잡히고 뭐 이런 소위 코스트가 내려오면서 잡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관련된 좋아지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진을 더 남기는 기업들.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런 턴어라운드 스타일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질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얘기가 하죠. 이제 오케이 인플레 당신 말 그래도 꾸준히 당신이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그리 하겠어. 근데 경기 침체가 있지 않아. 이 얘기는 이제 10명이면 10명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장난 같은 말을 계속 파월 쪽에서 들었던 게 뭐냐면 저번에 오버 타이트닝 팔러시에 대해서는 하여튼 긴축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싫다 이런 말을 자꾸 했잖아요. 오버 타이트닝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말하면 연준의 파워는 자꾸 흘렸어요. 이게 소프티시 랜딩의 가능성. 이게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하드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같은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하여튼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여러 번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경기 침체는 뭐냐면 코로나 같은 거나 위기. 금융위기, 시스템 위기만 기억하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2011년부터 19년까지 침체가 2번 있었어요. 네. 그때 주가 지나고 나서야 난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소위 소프트시 랜딩이면 지나고 나서 MBR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였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은. 뭐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콘들이 아니다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미약하게 지나가는 경기 침체를 놓고서 뭐 너무나 지나게 시스템적 위기를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랬을 때 가장 전제는 미국의 소비가 안 망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건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가계부채 문제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소비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건데 미국 가계 보십시오. 그 11월에 발표한 연준 자료 보면 다 모기지예요. 미국의 부채라는 거는. 모기지 부채는 다른 말로 하면 고정금리여서 실제 엄청난 소비를 깨진 않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연체율이에요. 제가 이걸 자꾸 보여드려요. 저희 지금은 이제 세미나 활동을 안 하겠지만 보여드리면 깜짝 다 놀라는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미국 연체율이 올라와서 2%입니다 하면 미국 가계가 저축률이 떨어졌죠. 저축 증가율이 떨어진 거고 저축이 소진되고 있지만 가계가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은 안 좋아 보이고 IT가 최악으로 보이는데 네. 내후년 되면 코로나 4년 차거든요. 다시 노트북 사고 뭐 좀 바꿀 것 같아요. 내후년에? 그렇죠. 노트북 한 2001년, 2020년, 21년에 많이 바꾸지 않았나요? 네네네. 보통 IT 사이클을 재고 사이클을 한 4년 단위로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농담처럼 계속 이 방송들 나올 때마다 올 겨울과 내년 초에 엄청난 IT 빅세일이 열린다. 그때 사야 된다. TV 같은 것도 엄청 싸게 팔 거다. 이 얘기를 자꾸 진짜 드렸는데 제일 많이 해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품을 사고 사라고? 싶었던 거. 예를 들어 네. TV 같은 것도 이게 진짜인데 제가 큰 거 사려고 제가 맨날 노리고 있었는데 내려온단 말이에요. 재고 떨어야 되거든 올해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뒤에 이제 이익단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 가계 쪽이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위는 못 열어요. 당장. 우리 신종호 센터장 이제 와서 불러주셔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나라가 PBR로 아까 트레일링 PBR 바닥은 확인했는데 위를 확 못 여는 거는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야 되는데 올해 적자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증가율이 돌아서려면 미국 소비가 단단한 건 오케이인데 뭔가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 돌아서야 되냐. 오기 전에 잠깐 봤더니 아침에 김프로님이 IRA 미국 얘기하더라고. 2차 전지가. 그게 풀려야겠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율이 회복된 시간이 나오면 위는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조건이 안 돼서 좀 위는 막힌 느낌을 받지만 밑단은 크게 밀릴 게 없다는 거고요. 사실 OECD 선행지수는 제가 이제 경기 하도 우려들 얘기하시는데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거가 바닥 요런 저희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면 거의 저점 구분에 와 있다는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확산 지수인데 이게 거의 마이너스 이 정도 와 있거든요. 마이너스 100 왔다가 현재 마이너스 98인데 요 레벨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지금. 인플레 잡혔어. 오케이. 근데 이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너무 두려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된가 선행 지표로 보면 네. 거의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저만 보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다 보는 데이터인데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GDP 이런 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0에서 한 90%가 조금 돌아섰는데 이게 좀 아직 안 좋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 OECD 선행지수의 한국 항목을 보면 사실 이것도 낙폭이 10월부터 확 줄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OECD 선행 항목의 한국 항목을 보면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많이 펴 있는데 되게 의외였어요. 이게 돌아서고 있구나.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시스템적 위기로 가서 뭐 그런 사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좀 불안불안해 보이지만 주식은 바닥을 치고서 돌아서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본론을 말씀드리려고요. 여기까지는 다 뭐 지수 얘기니까 지금 시장에서 고민이 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야 이거 어쩔 때는 갑자기 막 CJ, CGV가 확 올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우리의 고민은 이제 시장의 고민은 이제 제가 만약 리서치에 계속 있다면 다 이 얘기로 집중될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게 관한 거예요. 데이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숫자로 확인을 좀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항상 보면 지금부터 이익은 엄청나게 부러지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면 그 각 증권사의 이익 추정 자료, 퀀트들이 쓴 자료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네. 그냥 영업이익 전망치, 수익 전반치는 그냥 부러집니다. 지금. 왜 그러냐? 먼저 이게 꺾여요. 매출은 잘 안 꺾여요. 기업들도 매출은 처음에 많이 안 줄어요. 전망치부터 꺾이는 거예요? 전망치가 둘 다 꺾이고 네. 전망치가 결국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렇겠죠. 예. 이익이 먼저 부러지고 매출이 나중에 부러져요. 이익이 먼저 부러지고 매출이 부러진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죠. 요새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투자를 줄여요. 그리고 재고를 떨어요. 싸게 판다는 얘기죠. 사람을 줄이죠. 그럼 기업은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을 보존시키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이익이 먼저 망가지지만 그렇죠. 이익이 먼저 바닥을 쳐요. 근데 매출은 생각보다 안 좋은데 매출이 뒤따라오면서 확 부러지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게 완전한 턴어라운드 시점이에요. 그럼 매출이 아까 뭐와 연동이 되죠? 아까 보시면 수출 증가와 연동.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은 네. 수출 그래야 위가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중반 지나야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돌아서는 거는. 근데 요거는 이익 증가율을 꺾이는 바닥은 제가 보기엔 오늘은 거의 이제 다시 안 나올 생각을 하니까 아주 더 자신 있게 그냥 말해버리는데 뭐 제가 개인적 소견으로 센터장도 아니니까 이제 뭐 말씀드리면 내년 4분기 시장 나오면 바닥이에요. 올해 4분기? 올해 3분기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이 그때 추가적으로 다 때려서 낮춥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는데 큰일 났다. 내가 아주 저기 뭐 다 본부도만 몇 개 있고 막 팀도 많으니까 막 보고 받는 게 정신이 없다가 오늘 3% 나가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FM 가이드 들어가가지고 자료 본 거예요. 야, 딱 봤는데 이게 많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익 조정폭은 10에서 많아야 15% 내외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거의 내년 4분기 실적 딱 나오면 거의 바닥 찍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고민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고혈압 환자였기 때문에 그 혈압이 잡혔어요. 네. 근데 혈압이 높으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몸에 여러 이상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 몸을 망가뜨릴 신장 같은 게 아니라 망가지냐 뭐 이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체력도 회복 단계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다시피 딱 보이죠. 영업이익 증가율은 변동폭이 이렇게 크잖아요. 보이시죠? 이익 증가율, 매출액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진한 색깔이 영업이익 증가율이고 그렇죠. 연한 색깔이 매출이군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냥 부러져서 12개월짜리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제가 10에서 저게 12개월 포워드죠? 그렇죠. 네, 포워드지. 12개월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NC 전망치가 보통 그 정도 보자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 트레이딩 PBR이 여기 있는데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애널리스트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년엔 경기 침체가 하드하게 오고 이익은 부러질 거야로 전망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언을 하나 드리면 내년 4분기 실적이 쇼크가 와요.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이 올해 쇼크가 4분기 실적이. 그렇죠? 쇼크 나오면 만세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베이스로 보면 MOM으로 증가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어차피 다음에 기억을 해주시라고 제가 뭐 자주 못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못 견디고 다 던져요. 팔죠. 그렇죠. 그거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걸 어떤 우리가 뱃머리를 돌린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별것도 아니었던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요번에 아바타 2 개봉한다고 얼마나 돈 벌겠어요. CG가 얼마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주가가 여기 왔다는 거는 내가 봐도 좀 그런데. 그렇죠. 이건 주가는 좋았지만 근데 턴어라운드라는 힘이 그만큼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 턴어라운드 모멘텀은 숫자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일 때 제일 강력하고요. 그거는 결국 이전에 안 좋았어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매우 많이 나올 것 같다 내년에. 그래서 뭐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부러져야 주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 계속 그 얘기 여기서도 많이 했죠. 삼성전자 얘기도 하고. 굉장히 그때 고상하게 얘기를 드렸고 지금 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당분간 그래서 스타일 보면 재밌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그냥 그 FM 가이드에 보면 그 인덱스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해가지고 보면 확실한 거는 싸면 올라요. 그러니까 싼 거 들고 있으면 순서대로 보면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가치주 우위 구간 표현하는 게 이게 뭐 가치주가 무조건 무슨 회사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싼 것들이 반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파월이 한매에 대해서 혹시 좀 뭐 변동성이 생기면 또 그게 기회고 제가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칼럼 쓰는 게 있는데 그거 계속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최근에 한산 리더스인가 영화 보다가 들었던 생각이에요. 수세냐 공세냐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좀 갑자기 급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거는 하객지랑이 바다에 나가서 적을 맞이했잖아요. 그 정도 공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돌파해서 적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라면 사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내년에는 단계별로 올라갈 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베스트 리서치에서는 내년을 상저하고 상고하저도 아니고 그냥 상고하고로 보고 있는 거고 어쩌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확인한 미국의 금융시장 현황은 채권시장에서 확인을 해줬고 상고하고의 그 슬로건 표제어는 그 우리 윤 전무께서 그 센터장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센터장 우리 신중호 센터장이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제가 훨씬 신중호 센터장이 뛰어나니까 제가 뒷방으로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훨씬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친구들 저희 신중호 팀장도 그렇고 센터장도 그렇고 우리 이제 맡은 최강 이코노미 친구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저희가. 상고하고다. 왜냐하면 내년 바라볼 때 뭐 다들 저도 동일하게 매일 지는 질문이 언론에서 상조합니까 상고하자입니까? 제일 편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상저하고죠. 그렇죠. 제일 편한 건 상저하고예요. 경기 침체 확인하시고 뭐 좀 확인하시고 근데 오늘로서 게임은 끝났다. 왜냐하면 최소한 인플레 부분의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구성 항목을 보면 뭐 구성 항목을 어제 찬찬히 다 봤어요 제가. 왜냐면 여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직전 주도주는 버려버려라. 그렇죠. 그게 금리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카카오류, 뭐 미국에서도 뭐 빅테크류 이런 거 보지 마라. 2차 전지. 하여튼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조심스러운데. 워낙에 이제 매매를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한미약품 그러니까 옛날에 삼저 시대에 증권주만 하셨던 분들은 증권주가 주식시장에 단 줄 알고 있고요. 2000년에 KT, SKT 했던 사람은 통신주가 언젠가 한 방 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안 왔어요.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화장품이 이끌 거로 봤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살아남은 주는 딱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그렇지. 삼성전자 외에는 다 명멸했죠. 명멸했죠. 전자만 시총 10에 계속 유지하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여의도 사람들이 왜 삼성전자 얘기하냐 하시는데 버텨왔으니까. 근데 뭐 저희 김프로님이 그 마지막이라고 더 편하게 안 해주시는데 아주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주도주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네이버 카카오의 지위가 우리 시장에서 그 정도 회복되는 데는 매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잘해도 그러니까 참 사업이야 작년하고 올해는 뭐 다른가 다 잘하고 있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LG 생건이라는 회사가 네. 얼마나 우리에게 아모레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뛰어난 경영 사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주자가 저렇게 됐었고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죠. 한미약품만 하더라도 2005년에 네. 바이오 우리나라에 열풍을 불 때는 지도하는 주식이었지만 물론 그 중에서 한두 개씩 좀 더 지위를 갖는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어떤 그런 어떤 주도주적 지위가 다시 바로 우리 코로나 직후에 저희 무형제 자산 경제가 생기고 막 엄청 그 뭐죠 그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그러한 버블은 꺼진 거죠 이번에. PDR이 나오고. PDR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왜 게임주가 저렇게 무너졌겠어요. 저 시대는 전문거거든요. 다음 시대가 뭘까? 이게 그러니까 내년은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아 이거 또 말 오늘 오히려 아니 더 그냥 영어. 막 하라니까. 오늘은 아니 댓글도 보지 말고 그냥. 그래요? 더 겁나. 어차피 댓글 보지 생각나는 대로 말자. 얘기하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끝없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김프로님. 네. 항상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고 새로운 주식을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네. 그거 볼 때 제가 새로운 기술 나와서 얼마나 웃었다고요. 근데 맞아. 이제 놀라운 건 새로운 아직도 기술이 상장사예요. 상장사라고 아직 솔본은 상장사로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나도. 아 그래요? 솔본. 정프로님 새로운 기술은 어떤 회사였냐면요. 당시에 그걸 한 사람을 욕하는데 그땐 그걸 해야 됐던 거죠. 혁명이었지 그때. 자, 그래서 뭐 솔본? 솔본이라는 회사로 남아 있죠. 그걸로 이제 일을 갖고.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가정이잖아요. if 함수. 내가 만약 그때였다면. 근데 미래는 만약엔 정립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센터장으로 고별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뭘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또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약간 아직까지 머뭇거리는데. 아시라니까. 그러니까 편한 것 중에 하나는 내년 초에 예. 4분기에 아마 반도체 실적 아주 안 좋을 거예요. 예. 우리 남대정 위원장한테 미안한데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매우 안 좋을 것 같고. 올 4분기 실적. 그럼요. 네. 완전히 뭐 내년 1분기까지 답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러면 그것들 사야죠 그때. 왜 그거는 쌀 같은 존재니까 산업에. 거의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IT에서 약간 그런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 산업은 아까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혁신 사이클이 왔는데 제가 보기엔 최근에 좀 그런 것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값이 비싸진 것 같아요. 사람값.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결국 스티키하다는 건 임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서비스 비용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지금 데이터 보시면 아까 그냥 막 오늘 대강 막 넘어갔는데 예. 사실 이 서비스 비농업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이 네. 안 좋고 이거는 ADP 차이는 서비스 쪽이거든요. 그러면 로봇. 그쪽이 커질 것 같아요. 로봇. 그렇죠. 그쪽도 커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는지 지져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커지면 이제 우리가 로봇 하면 무슨 뭐 막 걸어다니는 뭐 안드로이드 생각하시는데 뭐 식당 가시면 요새 다 서비스 로봇 쓰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장 우리 소비에 주로 썼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한테 쓰는 것들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아마 헬스케어 광의의 헬스케어인데 이런 쪽들도 저는 상당히 좋아질 거로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신약 이런 게 아니라 네. 뭐래서 우리 뭐 요양시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기겠죠.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 요새 오늘 지금이 아파트 광고하지만 10년 뒤에 제가 농담처럼 실버타운 광고를 갖고서 사업하는 것도 나올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이제 리서치를 안 맡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리서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새로운 성장을 향해서 뒤질 것이고 그때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지만 내후년이나 내후년에 주식시장이 다시 생긴다면 다시 위를 여는 시점이 오면 또 하나의 꿈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쵸. 내년에 주식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 중에 유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장 주식 중에 완전히 지금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이때 투자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사업부 대표 된 뒤로 이제 바로 팀원장들이랑 본부장님한테 무슨 말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비상장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부터 빨리 서둘러라. 그 거래를 그쪽에서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 항상. 네, 네. 김 대표님, 김 프로님 말하니까 하는 건데 뭐 제가 언제 잘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라도 좀 해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아마 그러한 것들을 제가 주식 투자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 돈 벌려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넣어놓는 게 돈 버는 길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내후년 정도까지 새로운 소위 그로스를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돈들이 생길 것 같고 아마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한 4, 5년 뒤에 큰 돈을 벌 것 같아요. 아마 그때쯤이면 유통시장의 예탁금은 엄청 줄어 있을 거고 주린이들은 다 이제 떠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사업부를 옮기지만 애널리스트 베이스의 자료들을 많이들 가까이 하시면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 윤 전무님과는 제가 방송에서 만난 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방송을 같이 하다가 이제 삼프로 TV에 거의 고정 출연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센터장이셨고, 그렇죠. 네. 또 어쨌든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남고, 개인적으로는 뭐 잘 되셨다. 후배한테 이렇게 센터장을 물려주고 이렇게 또 더 규모 있는 사업 부문을 맡은 거는 직장인으로는 굉장히 잘 된 거고. 네. 다만 이제 우리 삼프로 TV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아쉬운데, 오늘 제가 딱 고별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스타일의 방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 윤대 직격 뭐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뒤도 없는 방송. 네. 근데 이제 또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건 좀 천천히 얘기해줘. 네. 우리가 좀 아쉬워서 윤 센터장님께 당황스럽네요. 선물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리서치 센터에서도 꽃을 안 줘도 돼. 여기서 야 이거 우리 애널리스트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하시고. 식사 한번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나가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삼프로 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삼프로 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삼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